가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가 알고 보면 인생 전체를 꿰뚫는 어떤 깊은 지혜를 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백문보의 고전수필 율정설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선비가 있었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밤나무 있는 집만 고집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따라가다 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윤상군이라는 선비입니다. 이분이 말이죠. 집을 구할 때마다 내거는 조건이 아주 독특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집 주변에 꼭 밤나무 숲이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아니, 그 당시에는 정말 드문 선택이었을 텐데 과연 이 고집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윤공은 왜 그렇게 밤나무에 집착했을까요? 그가 직접 밝힌 이유는요, 생각보다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윤공은 밤나무가 그냥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니라 사계절 내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이로움을 준다고 설명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밤나무는 사계절 내내 벌 게 하나도 없는 나무였던 거예요. 봄에는 가지가 성기니까 그 사이로 다른 예쁜 꽃들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고, 여름에는 또 잎이 무성해져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죠. 가을엔 말할 것도 없이 맛있는 밤을 주고, 겨울에는 땔감까지 주니까 이야, 이 정도면 그야말로 완벽한 나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 글의 저자인 백문보는 윤공의 이런 실용적인 선택, 그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이치를 발견해냅니다. 바로 밤나무의 본성 자체에 숨겨진 늦음의 원리라는 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개인의 경험이나 관찰을 보편적인 진리로 확장해 나가는 이른바 교술갈래라고 하는 고전수필의 진짜 매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데 밤나무는 한마디로 모든 게 늦어요. 세상 만물 중에 가장 늦게 자라고 또 키우기도 어려워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해요. 잎사귀, 꽃, 열매, 하나 빨리 나오는 게 없어요. 다 다른 나무들보다 한참 늦죠. 그런데 일단 한번 자리를 딱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일단 자라기 시작하면 쑥쑥 크고, 꽃이 피면 금세 풍성해지고, 열매가 열리면 수확하기도 아주 쉽다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이 그 핵심 원리를 딱 보여주네요. 시작은 늦었지만 바로 그 늦은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른 성장과 풍성한 결실이 가능해진다. 이 늦음의 역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자, 이제 드디어 작가가 발견한 그 놀라운 통찰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밤나무의 삶이 앞서 말한 윤공의 인생과 정말 기가 막히게 닮아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윤공 역시 밤나무처럼 늦깎이였던 겁니다. 30이 넘어서야 과거에 급제하고 40이 넘어서야 겨우 관직 생활을 시작했으니까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늦었다고 말할 정도였던 거죠.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딱 설명이 됩니다. 왼쪽의 밤나무처럼 오른쪽 윤공의 삶도 처음에는 참 어렵고 더뎠어요. 하지만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동안 쌓아온 깊은 내공이 결국에는 빛을 발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에 9번이나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를 정도로 정말 눈부신 성공을 거둔 거예요. 느린 시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폭발적인 성취. 와, 정말 밤나무의 삶과 완벽하게 똑같지 않나요? 자, 그런데 백문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늦음의 이치라는 게 그냥 밤나무 한 그루나 윤공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자연 전체를 꿰뚫는 보편적인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의 스케일을 확 키웁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깊은 뿌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뿌리가 깊으면 땅 위로 싹이 올라오는데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겠죠. 하지만 그 깊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득 찬 샘물이에요. 샘물이 웅덩이를 가득 채우기 전까지는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더 멀리 저 넓은 바다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느린 것은 반드시 나중에 빨라지기 위함이고, 지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속도나 정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정말 깊은 통찰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수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늦는다는 것이 결코 실패나 멈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면의 힘, 그러니까 내공을 단단히 채우는 축적의 시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 수필은 완전한 삶을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요. 첫 번째는 밤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세상에 그늘과 열매를 주는 시기. 이걸 세상을 돕는 도,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단계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열매를 걷어서 저장하는 시기인데요. 이건 삶을 수양하는 작용, 즉 은퇴 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단계로 보는 거죠. 이렇게 공적인 책임과 개인의 수양, 이 두 가지가 모두 어우러지는 균형 잡힌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빠름만이 최고라고 말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밤나무의 묵묵한 기다림으로부터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율정설은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늘 조급해하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